땅콩 얼굴이라고 하면 나는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안 하거든. 관자 쪽은 시술할 때 솔직히 환자분들이 잘 못 봐. 우리가 이마를 하고 나서는 꼭 관자도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 주로 수입산으로 많이 하는 편이야. 뭐가 들어가는데 얼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피부과 성형외과 원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장소 옮기고 나서 그래도 와주시는 분들이 계속 또 잘 찾아갖고 와주셔갖고 또 선물들을 많이 갖다 주시는데 오늘 또 마지막 우리 진짜 센스 대박 아니냐? 이거 뭔지 알지, 코피디님? 네. 내가 진짜 잘 쓰고 많이 쓴다고 했었던 덜레 바이블랑도 이제 그 제품 소개하고, 그리고 나도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와주셨던 환자분이 올리브영 갔다가 우리 원장님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사셨다 그러더라고. 나 진짜 너무 센스 아니냐 진짜? 진짜 우리 이윤혜님 진짜 오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에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또 시술로 그런 것들 잘 보답드리려고 하니까 영PD님도 그렇고 코PD님도 그렇고 우리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분들이 더 예뻐지고 더 젊어지시기를 늘 마음속으로 기원해 줘야 돼. 센스쟁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빨리? 박수 한번 쳐요. 그래? 감사. 오늘 무슨 얘기 할까 오늘? 제가 최근에 봤는데 땅콩형 얼굴에 대한 그런 얼굴형에 대한 고민 자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저희는 사실 땅콩형 얼굴이 아니지.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땅콩형 얼굴. 네. 옛날에 계란형 얼굴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땅콩형 얼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나도 처음에 환자분을 통해서 그런 형의 얼굴이 있다는 거랑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땅콩형 얼굴에 대한 고민과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특히나 아시아인들의 얼굴에는 땅콩형 얼굴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광대인 것 같아. 광대라고 하면 앞광대가 있고 옆광대가 있잖아. 옆광대가 상대적으로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역광대가 있기 때문에 땅콩형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땅콩 얼굴이라고 하면 여기는 패이고 나오고 패이고 다시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하잖아. 패어져 있는 곳은 관자이고 그 다음에 나온 데가 광대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다시 패어져 있는 이 부분은 옆볼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는 심부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한국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체형과 얼굴의 특징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게 사실은 땅콩형 얼굴이라고 나는 정의를 내릴 것 같아. 땅콩형 얼굴이신 분들은 어떤 기술을 하는 게 땅콩형 얼굴을 그릴 때 이렇게 광대부터 그려. 광대부터 그리고 옆볼 페임, 그리고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사실 관자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이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마를 동그랗게 하고 페임을 없애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이 옆볼 페임에 대해서는 좀 채워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이마뼈가 끝나는 데서부터 역광대가 시작되는 그 사이, 근데 관자가 이렇게 패여져 있음으로써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직선을 뻗어서 내려오면 훨씬 더 얼굴형이 좋을 텐데, 얘네들이 자꾸 패이고 하니까 이 패인 안쪽이랑 광대의 갭 차이가 많이 생김으로써 더 옆광대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탁시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얼굴의 비율이 깨지고 밸런스가 깨지고 하면서 땅콩형 얼굴이 조금 더 심화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떤 시술을 많이 해야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채우는 시술을 해야지. 그럼 왜 꺼져? 눈 밑에 여기 이만큼의 지방이 있고, 옆에도 이렇게 돼서 이 좌우 쪽으로 내려오는 지방이 있고, 또 관자 옆쪽으로 이렇게 있는 지방이 있고, 눈 위에도 이렇게 지방이 있고, 지방이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페임이 생기고 꺼짐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 관자 옆에도 이 공간이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지방으로 채워져 있는데 얘네들이 조금씩 소실이 돼. 뼈는 그대로 남아있고, 당연히 뼈는 남아있고 이게 소실이 되니까 얘가 더 튀어나오게 보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꺼져 있는 이 부분을 채우는 게 땅콩형 얼굴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관자놀이에 필러를 넣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이마 할 때는 이마에 스컬트라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랬어? 못한다 그랬어? 못한다. 못한다 그랬지. 이마에 하게 되면 이마도 되게 얇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렇게 울기도 하고 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 관자 쪽은 이마나 이런 다른 팔자나 코나 다른 부위들보다 혈관들이나 신경들이 얼기설기 엉켜 있는 그런 부위가 아니야. 이쪽에 적절하게 필러 시술을 하게 되면 위험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낮을 뿐더러 시술도 잘 되는 편에 속하는 부위이기도 해. 관자놀이에 필러를 넣을 경우엔 평균적으로 얼마나 넣어요? 그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체는 1cc 정도씩을 집어넣어. 눈가 쪽으로 들어가는 이 뼈랑의 경계를 아주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따로 좀 노는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술할 때는 한 1cc 정도? 사실은 우리가 이마를 하고 나서는 꼭 관자도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 이마 끝에서 광대까지 이어지는 관자 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마랑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개념을 좀 탑재하시거든. 여기 이마 시술만 하게 되면 얘네들이 돌출이 되고 이뻐지면서 이 옆부분은 훨씬 더 페어져 보이거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마를 하고 나서 이 옆부분을 한 1cc 정도씩으로 좀 채워넣는 게 땅콩형 얼굴 없애는 데는 되게 좋은 시술인 것 같아. 상담을 하다가 그 부분을 발견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고 좀 몰랐던 부분이셔갖고 선뜻 하려고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하고 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통증이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기도 하고 그런 만족도 자체도 다른 시술들과 함께 했었을 때는 땅콩형 얼굴을 완화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럼 필러 말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채워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안 하거든. 스컬트라랑 필러. 코 필러나 이 턱끝 필러는 굉장히 단단한 걸로 해서 딱 세워놔야 되잖아. 근데 이쪽은 물성이 얇으면서 잘 퍼지는 걸로, 이마에 들어가는 걸로 같이 해야 되는데 주로 수입산으로 많이 하는 편이야. 국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입산 자체가 굉장히 잘 퍼지는 특성을 가진 필러들을 꽤 잘 만든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주비덤, 그리고 레스틸렌, 그리고 벨로테로. 그래서 주로 이쪽은 수입산 필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스컬트라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스컬트라도 부위는 똑같아. 스컬트라는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어떤 영양분을 주는 거라 그랬지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 거라고 하진 않았잖아. 한 4.5cc, 4.5cc 정도 집어넣어서 영양을 주는 과정을 거쳐서 콜라겐이 좀 자라나게끔 하는. 그래서 필러랑 들어가는 방법이랑 시술 부위는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관자 시술은 통증이 어느 정도 될까요? 통증. 사실 이마 필러 할 때는 뭔가를 횡단하고 지나간다는 것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 뼈랑 같이 딱 붙어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박리를 시키느라고 우리가 하면서 소리도 많이 나고 아프기도 하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이제 이 정수리까지도 올라가고 하긴 하는데, 관자 쪽은 시술할 때 솔직히 환자분들이 잘 못 봐. 이쪽에서 하니까. 이 옆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경이랑 어떤 혈관 분포랑 이런 것들이 잘 나눠져 있고 어떤 위험을 초래할 만한 그런 시술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사 마취를 하고 나서 거기만 살짝 포인트를 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균일하게 잘 짜주고 나오면은 통증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져서 멍이 많이 들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생기진 않은 것 같아. 하면서 늘 환자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가 들어가는데 얼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여기를 조금 채운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커지는 건 맞아. 하지만 밸런스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곡선 자체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비율 자체가 훨씬 더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부드러워지면서 인상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점 때문에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한국 사람 얼굴 특성상 사실은 땅콩형 얼굴이신 분들이 꽤 있으신 편인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모르는 그런 어떤 좀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옆볼이 패이고 아래가 처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 또 이마 쪽도 많이 다루긴 하지만 약간 꼽사리처럼 그 중간 부분을 사실 빼먹고 잘 생각 못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 전체적인 얼굴 테두, 얼굴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기는 이 굴곡 자체인 관자 쪽도 신경을 써서 좀 밸런스가 맞는 얼굴을 이제 만들면 땅콩형 얼굴에서는 뭐 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은 땅콩형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는데 이 영상에 대한 질문 많으실 것 같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드릴 테니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